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 영상에서도 역시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쓴 기사 중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사가 상당히 깁니다. 아마 그걸 다 읽다가는 시간이 거의 한 30분 정도 지날 수가 있는데 그걸 좀 축약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동안에 일각에서 주장하기를 이준석이는 선거 전략의 기재다. 이준석도 그런 거를 자처했지 않습니까? 선거 전략가, 우리나라 최고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나만큼 정치를 잘 알고, 나만큼 선거 전략을 잘 짜고, 나만큼 대중 선동을 잘하는 정치인은 없다는 식으로 자처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근거가 없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는 자화자찬, 근거가 없는 자기 위로, 한마디로 자기 혼자 망상, 희망회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준석 씨가 개혁신당 공동대표인 이낙연 측에 그걸 요구했답니다. 세 가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뭐냐? 하나는 당 지도부 전원이 지역구에 출마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당 선거 정책 홍보는 이준석이 총괄 지휘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류호정, 배복준 등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문제 또는 논란 인사의 뭐 사과? 요런 거, 입장 표명? 요런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이 류호정이나 배복주 이 두 사람이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류호정, 배복주 페미니즘, 여성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여성주의. 근데 여성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그 누구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아니면 그 이적 세력입니까? 아니면 이적 활동을 했습니까? 대체 뭘 사과하라는 겁니까? 아니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했다고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하라고 입장을 표명하라고 뭔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간첩 이런 애들 비전향 장기수 이런 애들한테 전향서 쓰라고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걔네들한테는 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향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류호정, 배복주 뭐 여성주의 주장했던 사람들한테 간첩도 아니고 무슨 전향을 하라고 합니까?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합니까? 무슨 입장을 밝히라고 합니까? 이게 대체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대체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이 헌법, 그 헌법의 정신에 입각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 정치인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소위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베레벨 보수, 새로운 보수, 합리적 보수를 주장해 왔던 그 유승민 밑에서 같이 해왔었던 이준석이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 요구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들 기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류호정, 배복주 이런 사람들을 옹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지만 어떻게 이런 걸로 사과하라느니 입장 표명을 하라느니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으라느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거정책 홍보는 이준석이 지휘한다.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이낙연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제목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략가 자처하는 이준석 선거 홍보 지휘도 이낙연에게 요구. 자기 선거 3번 떨어지고 대선 때는 가출하고 전당대회 때는 천하용인 전멸했는데라고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한 문장 자기 선거 3번 떨어지고 대선 때는 가출하고 전대 때는 천하용인 전멸 이 한 문장에서 우리가 이준석 선거 전략 이준석 선거 홍보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준 이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선거의 신, 홍보의 신, 뭐 이렇게 선거 홍보의 귀재 이런 식으로 치켜세웠던, 추앙했던, 칭송했던 소위 보수 세력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자칭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준석을 치켜세워왔던 그 논거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여러분 이 한 문장에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 한 문장만 봐도 이낙연 공동대표가 개혁신당 공동대표 그 밖에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이준석이가 선거 홍보를 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이준석 주장대로 오세훈 내가 서울시장을 만들었고 윤석열 내가 대통령 만들었고 지방선거 내가 승리로 이끌었고 이렇게 해갖고 연속 3번 선거에서 이겼다. 제 1등 공신이다. 그렇게 자처를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근데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자기 선거는 왜 떨어집니까? 이준석이가 요거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자기 선거는 떨어졌지만 남의 선거는 다 되게 해줬다는 식으로 또 자랑을 했습니다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선거 전략이란 게 내 선거 따로 있고 남의 선거 따로 있습니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다는 게 내 선거 따로 있고
남의 선거 따로 있습니까? 선거 전략은 어디나 동일한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이준석처럼 전략가를 자처하는, 이준석처럼 선거 전략의 귀재를 자처하는, 이준석처럼 선거 홍보의 신을 자처하는 사람이 그 뭐 상황 그런 거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둔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준석 주장대로라면 아주 심출기몰하게 다 온갖 전략 전술을 다 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은 왜 세 번이나 떨어졌을까? 이준석은 왜 세 번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했을까? 그거는 이준석이가 정말 선거의 신이라고, 선거 홍보의 신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이준석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또 떨어진 겁니다. 이준석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떨어졌다. 이런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려고 정치를 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선거 홍보의 귀재, 선거의 신, 홍보의 신이라고 일각에서, 온라인에서 일부 2030 남성들이 추앙해왔던 그 이준석의 실체,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 이준석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짧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전체 선거를 총괄 지휘해야 할 이낙연 공동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출마가 여러모로 손해일 수 있다. 같은 지역에서 연거푸 3번 떨어진 이준석 공동대표와 달리 이미 국회의원 5선을 기록한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국회의원 당선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낙연 공동대표에게는 오히려 선거 지휘 결과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게 이재명 대안으로 부상하는 게 더 중요한 정치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지역구 출마 결의 운운하는 요구는 이낙연 공동대표 입장에서 수용하기 쉽지 않은, 받아들여봤자 득될 게 별로 없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준석 공동대표 측은 또 당의 선거 정책 홍보 캠페인을 이준석 공동대표가 공동정책위 의장과 함께 지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앞선 지역구 출마 결의보다 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자신이 마치 선거의 신이라도 되는 듯한 언행을 하지만 그가 선거 전략, 정책 홍보에 특별한 능력을 지녔는지 입증된 일이 없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내가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자화자찬일 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자살로 시행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보궐선거를 실시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있었다는 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조직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에 민심이 분노한 점, 서울시민의 지적 수준을 무시한 친민주당 성향, 매체들과 인사들의 편향적인 오세훈 생태탕 보도 등이다. 가장 결정적인 오세훈 승리 요인은 바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1년 보궐선거 승리 요인 중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기여도가 가장 크다는 점은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참고로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자신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정치인 중 가장 전략가라는 식으로 추켜 세우는, 각 당을 넘나들며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 5선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여러 당을 천전하면서도 국민 앞에서 항상 당당한 84세인데도 현실 정치에 이런저런 훈수를 두는 그 김종인 씨는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를 반대했다.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내가 20대 청년들을 유세차에 세우고 연설하게 했다며 공로 또는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 위로에 불과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 대선 승리 1등 공신이라고 자처했다. 이 역시 객관적 근거는 없다.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윤석열 지지율 하락을 조장했다는 비판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부터 윤석열을 자기가 두는 장기판에 하나의 장기 말로 여기고 온갖 말을 쏟아냈다. 대선 때는 2차례 가출을 했다. 그때마다 윤석열 지지율은 급락했다. 그랬던 이준석 공동대표가 지속적으로 대선 1등 공신을 자처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준석 공동대표는 자신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근거가 없다. 당시 지방에서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기여도를 찾을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윤석열 정부 출범에 의한 민심 지형 변화,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한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감, 문재인 정권 심판 여론 덕분에 승리했다. 여기에서 이준석의 기여도는 찾기 쉽지 않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전략을 짰고 무슨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준석 스스로 입증한 뒤 선거 승리 공신을 자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처럼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는 3번 떨어졌고 당대표로서 전국선거를 어떻게 지휘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심지어 그렇게 자신만만해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마저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당시 이준석 공동대표가 배너를 자처하며 네 마리 말로 내세웠던 천하용인의 득표율을 보면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버림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 각종 선거에서 비단 주머니, 10억짜리 컨설팅식으로 우쭐댔던 이준석의 전략은 수준 이하란 평이 지배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로 있으면서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비단 주머니를 운운했다. 정치 초보 윤석열의 난관 타개, 지지율 제고를 위해 20개나 준비했다고 주장한 이준석의 비책이 바로 비단 주머니다. 마치 자신이 소설 삼국지 영화에 등장하는 제갈량이라도 되는 것처럼 온갖 선거를 다 겪고 승리로 이끈 것처럼 비단 주머니를 강조했다. 자기 선거도 3번 떨어졌으면서 무슨 비단 주머니를 운운하나라는 지적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후보가 그걸 받아들이고 같이 준비할 때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어코 대선 후보에게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란 문구가 있는 빨간색 후드티를 입히고 부산 시내를 돌게 했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대리인 또는 아바타격으로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등 4명을 내세웠다. 그는 천하용인 선거 지원과 관련해서 농담으로 여의도 바닥에서 이 정도 전당대회 컨설팅 해주면 10억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4명이면 도대체 얼마인가? 근데 그냥 공짜로 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준석 정도의 컨설턴트라면 몇 억은 당긴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당시 천하용인이 공짜로 받은 이준석표 선거 전략의 실체는 불분명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개된 이준석표 10억짜리 컨설팅 또는 총 합 40억짜리 이준석 선거 대책의 단면이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이준석 전략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다. 바로 천찍 자땡. 이 말은 천하람 찍어야 자유로운 정치 발언 지킴자라는 뜻의 이준석표 줄임말이다. 그리고 천하용인의 단체 율동이다. 단체로 율동을 하는 시대착오적인 선거운동 방식, 천찍 자땡이란 볼성 사나운 구호, 특정인이 배후에서 각본, 연출한 대로 움직이는 듯한 천하용인의 언행은 당내 선거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 결과 이준석 현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지원한 공짜로 각각 10억짜리 컨설팅을 해준 소위 천하용인은 전멸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의 득표율은 14.98%,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은과 용은 각각 9.9%, 10.87%,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인은 득표율 18.71%를 기록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윤석열 지원을 외친 친윤 인사들이 차지했다. 이를 보면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의 실력을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이준석 씨 표현에 따르면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이준석이 선거정책 홍보를 지휘하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하면 이낙연 공동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일 이낙연 공동대표가 그 요구를 수용한다면 그가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를 굳이 받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답을 그간 이준석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이들 그리고 대다수 국민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쓴 이 기사 있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 상당히 긴데 제가 이 축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달이 잘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읽은 내용 그 기사를 읽기 전에 제가 한 얘기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이 채널 좀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 좀 요청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